저번에 우리가 이제 호감을 주는 비언어 신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비호감을 주는 비언어적인 신호,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비호감을 주는 어떤 그런 행동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호감 신호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호감 신호를 잘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비호감 신호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행동들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지는 않는지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 가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만 첨언하고 싶은 게 한 번 비호감 가는 사람으로 찍혀버리면 인간관계에서 다시 되돌리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콘텐츠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첫 번째는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나의 의도를 상대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라고 느낄 때에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시선을 차단하는 행동이에요. 네. 보통 시선이 정말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이렇게 마주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쁜 눈으로 쳐다본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잘 아마 쉽게 상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더러운 것 누가 막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눈을 감죠. 네. 그런데 반대로 반가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 멋진 사람 보면 와 눈을 떼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더 크게 보려고 눈썹을 찡긋거린 첫 번째 콘텐츠에서 말씀해 주셨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눈에서 꿀이 떨어져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호감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표현해버리는 사람인데요. 그런 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시선을 일단 차단을 합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른 쪽으로 내리던지 다른 쪽을 보면서 시선을 잠깐 차단하려는 행동을 해요. 왜냐면 나는 너 말 지금 듣고 싶지 않은데 또 내가 대놓고 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하는 내적인 상황이 차단 행동으로 드러나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크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세하게 변형된 방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눈끝을 땡기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손을 눈끝으로 가져가서 무언가 작업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시선을 차단하고 싶은데 그냥 차단해버리면 이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걸 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대부분 메이크업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끝을 땡겨요. 땡기거나 뭐 이렇게 비비는 식으로 나타나고요. 여성분들은 메이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속눈썹을 올리는, 눈끝을 이렇게 만지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네, 그래서 뭔가 변형된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행동을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한다. 이것은 차라리 솔직하게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해주면 이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을 회피를 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해주지 않지만 너의 의견에 나는 끊임없이 반대를 하고 있고 듣고 싶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아 가치도 없어 라는 이야기를 계속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행동의 내가 알러지가 있거나 눈가가 간지러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눈이 간지러워서 좀 자꾸 긁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부정성이 드러나는 감추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 왜 자꾸 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죠. 설령 눈이 건조하거나 간지러워서 만진다 하더라도 이게 상대방에게는 비호감 신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나는 A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B라고 해석을 한다면 결국 그 A라는 메시지는 B가 되는 거거든요. 메시지는 전달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것이 B한테 랜딩이 되었을 때 그 의미가 갖는 게 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행동을 한다면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꾸 관계에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비슷한 행동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요. 코를 만지는 행동이에요. 코를 만진다고 무조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코를 만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긴장하거나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거나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거나 라고 하면 이제 긴장이 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하면서 카테코람이라는 것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코의 미세혈관이 살짝 넓어져요. 그래서 우리 피노키오 아시죠? 네, 피노키오는 이만큼 길어지잖아요. 사람의 코는 이만큼까지 보이지는 않지만 살짝 커져요. 그래서 간지러운 거예요. 자꾸 만지고 싶은 거예요. 자꾸 살짝 커졌으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코를 만지게 되는 건데 이때 중요한 점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긴장한 사람도 똑같은 행동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또는 주변 어른들을 통해서 거짓말이나 이런 것은 나쁜 일이야 라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나쁜 일을 하고 있지만 나쁜 일을 한다는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또 이 행동을 보이지 않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속이려고 한다거나 내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렇게 자꾸 코를 만지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코를 자꾸 비비는 행동을 보면 아, 뭔가 나한테 이야기를 다 안 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친구 중에 비염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1분 만에 한 3-4번 꼴로 코를 만져요. 저는 그 친구를 오래 알았으니까 지금 알러지 시즌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죠. 너가 중요한 자리에 미팅을 가게 된다면 요새 알러지가 굉장히 심하네요. 이 한마디를 반드시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라. 코를 만지는 행동도 내가 습관적으로 한다면 고치셔야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이다. 또 다른 행동으로는요, 내가 유능하거나 온화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 자리에서 당신과 왜 내가 지금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어 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인데요. 바로 수딩 행동이에요. 이거는 나를 보호하고 위로하려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긴장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줬으면 좋겠을 때, 친한 친구가 옆에 앉았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나를 보호하려는 행동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행동이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과 지금 뭔가를 관계를 맺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심지어 여유가 없어 라는 거를 결과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앞에 앉아있는 사람조차 무언가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라는 노력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에요. 수딩 행동이라는 건 어떻게 나타나냐면 보통 뭔가를 비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손을 이렇게 비비고 또 손가락 깍지를 꼈다가 또 여기 만졌다가 뭔가를 계속 손가락을 움직여서 만지는 행동들 그리고 뭔가 자꾸 목 뒤를 만져요. 근데 목 뒤에 만지는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게 우리가 곤란한데 이렇게 뒤통수를 비비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이거를 비비면 지금 곤란한데 이 이야기라는 걸 알아서 근데 그쵸 또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손이 올라가네 이렇게 되면 그래 머리를 넘기고 내려오자 이런 식으로 바꿔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손이 얼굴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습관을 잘 들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얼굴 위쪽으로 올라온다는 건 눈을 맞추면 차단 행동을 하고 코를 만지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뭔가 곤란하고 지금 비비고 나 지금 수딩하고 싶고 나 지금 너무 힘들고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하다 보니까 다 비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위로 올라오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행동이 나는 너무 습관적으로 나와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앉을 수 있는 쿠션 같은 게 있나요? 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원래 쿠션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앞에서 어떤 벽을 하나 내가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벽을 하나 만들어서 나의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쿠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뭔가 자꾸 만지는 귀를 만지거나 변형된 방식으로 행동이 나타나더라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 왜? 나도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기억하셔서 이 수딩 행동은 중요한 자리에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쿠션을 가지고 뭔가 앞에 두는 게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쿠션이 부드럽잖아요. 사람은 이제 부드러운 걸 만지면 자신의 감정도 좀 부드럽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체화된 인지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부드러운 어떠한 물건을 자기의 다리 위에 올려놓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쿠션에 있으면 손에 땀이 나면 쿠션에도 손 땀도 좀 닦을 수 있고 이렇게 뭔가 푹신푹신하는 걸 내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척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자신감이 없는 분들에게서 관찰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비호감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느 중요한 자리에 가서 발표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처음에 이제 고개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을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고개를 드실 때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살짝 뒷걸음질을 치세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아무리 지금 앞에서 자신에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을입니다 했지만 뒷걸음질 치는 순간 그거 다 물거품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이 언제 나타나냐면 강사하시는 강사분들 또는 이제 무대에 서신 연예인분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직업이나 내 앞에서 고객을 만나야 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나도 모르게 긴장했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드러나거든요. 저 그랬던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던 적 있어요. 강의를 하거나 어떤 자리에 가면 자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사람들 앞에 막 있으니까 떨리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서 뒷걸음질 살짝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습은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쉽게 보인다는 거.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순간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뒷걸음질을 치는 그 미세한 감정이 보고 있는 사람한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시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주 쉬워요.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을입니다. 라고 하고 고개를 들기 직전에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뒷걸음치지 말아야지. 그것만 하셔도 뒷걸음질 안 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행동은 내가 지금 무서워서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긴장했고 두렵고 이 시선이 너무 무겁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뒷걸음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미러링과 백트래킹. 상대방 행동을 따라하는 어떤 행동인 거죠? 네, 맞아요. 우리가 비슷하면 닮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도 하고 전략적으로 해서 빠르게 그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끔씩 보면 이것을 굉장히 원숭이를 따라하듯이 하시는 분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백트래킹도 마찬가지예요. 백트래킹은 상대방이 한 이야기의 끝 단어나 중요한 단어를 그대로 다시 돌려줘서 내가 그걸 놓치지 않고 듣고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할 때도 제가 하는 말의 끝부분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데 눈은 텅 비어 있어요, 시선은. 의도가 잘못된 상태에서 그것만 하려고 했을 때에는 정말 완전히 원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얘는 지금 나를 놀리나? 얘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라고 오히려 반대되는 메시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러링이나 팩트체킹을 하실 때에는 내가 이걸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 어떤 감정이 굉장히 강하고 지금 하이라이트 된 감정이구나 하면서 같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같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박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들숨 날숨의 박자까지 자연스럽게 맞춰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관계를 진실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이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미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 미소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보통 내가 생각하는 미소와 상대방이 보는 나의 미소는 달라요. 나는 이런 미소를 짓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보고 있는 미소는 그 미소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내 미소를 거울 보고 연습하시는 것과 그리고 내가 자연스럽게 찍혔을 때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맞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 이 두 가지의 간극을 줄여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하나는 전문 용어로 썩소라고 하죠. 그쵸. 네, 경멸이라고 하는데 네.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정 7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오른쪽과 왼쪽이 비대칭되는 그런 표정이에요. 이 미소를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서 관찰을 하게 돼요. 미소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나타났다가 없어져서 살짝 웃었는가? 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월성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너의 이야기 별로 나 관심 없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한테서 관찰이 되는 이유는 이분들이 본인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웃을 때 또는 빠르게 미소가 지어졌다가 없어질 때에도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는 웃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하는데 상대방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수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격차를 줄이고 간극을 없애려면 나의 미소는 그 미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걸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근래에 읽었던 책 중에서 Q라는 책에서 읽었는데 이 문구가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와닿더라고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미소 지으려 하지 마라. 다만 언제든 미소 지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미소를 지은다면 항상 미소를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강박 같은 그런 게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항상 미소 지을 준비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놀심의 구독자분들의 미소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몸장님을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네. 정말 반가웠고요. 덕분에 또 이렇게 구독자님들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여서 내용을 준비를 해왔어요. 그 내용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몸장님을 믿어주시고 또 이 채널을 믿어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투자하신 만큼 많은 것들을 더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이상은 대표님을 모시고 상대에게 비호감을 주는 비언어적인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